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기준 중 각 층에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해야 하는 배출 댐퍼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된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2번. 풍도의 배출 댐퍼는 이탈착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 잘못됐네요. 그죠? 이거는 점검이나 댐퍼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탈착 구조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개폐 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3번도 맞고요. 4번. 배출 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다음 62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포소화 설비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어때요? 맞죠? 그죠? 구경은 65mm가 돼야 되고요. 단구형이 아닌 쌍구형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맞고요. 2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잘못됐죠? 자, 설치 높이는 0.5m 이상 1m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이건 면적이 틀렸네요.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제곱미터가 돼야 맞습니다. 다음 4번.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및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것. 그런데 여기서 직경이 잘못됐어요. 직경 3mm의 배수공이라고 했는데 3mm가 아니라 5mm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3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옥내 소화전 설비의 표시 등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어때요? 1번이 맞는 거죠? 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녹색등으로 한다? 아니죠.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 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시등, 기동 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4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하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자, 이거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의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상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4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아셔야 되냐면 일단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벽이나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 또는 불연 재료로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죠. 그죠? 노유자 시설은.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마다 바로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능력 단위죠.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자, 얼마가 되냐? 이 노유자 시설의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지만 뭐라고 했어요? 2배가 된다고 했죠? 그죠? 2배. 그래서 2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이 아니라 2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3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3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65번. 스프링클러 설비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자, 이 문제도 문제의 답이 있어요. 일단 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흐르는 거죠. 그죠? 물이 흐르는 것을 검지해서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그래서 유수를 검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답은 유수 검지 장치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6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분말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동용 가스 용기의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어때요? 맞죠? 충전비는 1.5 이상이 맞고요. 2번. 자동식 기동 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전기식 기동 장치로서 3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어때요? 잘못됐죠? 3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가 아니라 3병 이상이 아니라 7병 이상에 돼야 맞습니다. 그죠?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번.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내지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병 이상이 아닌 7병 이상이 돼야 맞죠. 답은 3번. 다음 67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하며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에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7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00, 그리고 디귿에는 140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68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한론 1212를 국소방출 방식으로 방사할 때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 기준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가? 자, 이거는 3가지 정도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한론 소화 설비의 그 종류에 따라서 방사 압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냐면 먼저 한론 240이부터 볼까요? 자, 한론 240의 그 방사 압력이 얼마냐? 한론 240 같은 경우에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한론 240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론 1211. 자, 한론 1211 같은 경우에는 방사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한론 1301 있죠? 한론 1301 같은 경우에는 방사 압력이 0.9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론 소화 설 약제에 따른 그 방사 압력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한론 1212를 물어봤으니까 방사 압력은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다음 69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만 나열된 것은, 자, 이거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보세요. 계단실, 병실, 목욕실, 냉동창고의 냉동실, 그리고 아파트.
자, 이 중에서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병실. 그러니까 병실은 그 입원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병원의 수술실이지, 수술실.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실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우리 왜 사는 아파트 보시면은 그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되어 있죠. 그죠? 설치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죠? 설치해야 돼요, 아파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발전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통신기기실, 관람석이 없는 실내 테니스장. 그죠? 이런 곳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이 아닌 것들만 나열된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냉동창고의 냉동실, 변전실, 병실,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자, 여기에서도 설치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실, 그러니까 병실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수영장의 관람석. 그러니까 수영장 관람석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영장 내에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헤드를 설치 안 해도 돼요. 근데 관람석 부분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람석 부분에는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4번, 병원의 수술실, 관람석이 없는 실내 테니스장, 변전실, 발전실, 아파트. 여기서는 아파트가 아닌 거죠. 아파트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만 맞겠네요. 2번. 다음 70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포소화 설비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가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아닌 게 한 가지가 있겠죠. 보세요. 1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이거는 맞고요. 2번,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이것도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3번,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건 아니죠.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자, 이것도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다음 71번.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 대상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을 물어봤는데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피난기구가 아니더라도 피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다음 2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무인 공장 또는 자동 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굳이 피난기구는 필요 없는 거죠. 피난기구라고 하는 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 곳에 굳이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3번도 맞고요. 4번,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거는 4번 보기 내용은 그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곳은 피난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2번.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연소 방지 설비 헤드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연소 방지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어때요?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하는 겁니다. 2m 이하.
그리고 2번,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반대로 됐죠. 보기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입니다. 예, 바뀌었어요, 둘이. 3번,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예,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할 것. 아니죠? 2m 이상이 아니라 3m 이상입니다. 답은 3번. 다음 73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중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는, 자 보세요. C급 화재는 우리가 전기 화재로 분류하고 있죠. 그죠? 그럼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 있죠. 가스계, 뭐 활론 소화 설비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C급 화재 같은 경우.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마른 모래,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중탄산 염류 소화약제. 그래서 이게 그 C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마른 모래가 적응성이 없는 거죠. 그 마른 모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유류 화재,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 마른 모래가 적당한 거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7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층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관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내용.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상층, 그죠? 제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 그죠? 그래서 기역에는 4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6,000, 그리고 디귿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75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및 할론 소화 설비의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국소 방출 방식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국소 방출 방식.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이 바로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정의인데 한번 볼게요. 고정식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그죠?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재가 발생한 그 방호 대상물에 직접 방사하는 거죠. 이게 국소 방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식도 아니에요. 고정식이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방호 대상물에 직접 방사하는 방식이 바로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자, 보기 2번에 고정된 분사헤드에서 밀폐 방호구역 공간 전체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자, 방호구역 전체에 방사한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역 방출 방식이죠. 2번은. 그다음 3번. 호스 선단에 부착된 노즐을 이동하여 방호 대상물에 직접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호스를 이용한 거죠. 이거는 호스릴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호스릴 방식.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은 1번입니다. 1번. 답은 1번. 다음 76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최고 주의 온도 40도씨인 장소에 설치할 경우 표시 온도는 몇 도씨의 것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그 폐쇄형 헤드의 설치 장소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표시 온도가 정해지는데,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 설치 장소에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폐쇄형 헤드의 표시 온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표시 온도가. 보세요. 그럼 먼저 최고 주위 온도가 39도씨 미만인 경우죠. 39도씨 미만. 39도씨 미만인 경우에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이 돼요.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최고 주위 온도가 39도씨 이상, 이거 뺄게요. 이상 64도씨 미만인 경우, 64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 온도가 79도씨 이상,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입니다. 그죠? 그 다음 최고 주위 온도가 64도씨,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인 경우죠. 106도씨 자, 미만인 경우에 그때의 표시 온도는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주위 온도가 106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표시 온도는 162도씨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 주위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최고 주위 온도가 40도라고 했죠? 그러면 40도면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40도. 40도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40도. 그러면 폐쇄형 헤드의 표시 온도는 몇 도?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이 되는 거죠. 맞나요? 40도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77번. 인명구조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하가 중 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어때요? 틀렸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인공소생기가 아니라 공기호흡기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2번이 맞죠? 2번 맞죠?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층마다 공기호흡기를 2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3번도 맞습니다. 4번.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인공소생기가 아닌 공기호흡기가 돼야 맞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78번. 특고압의 전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설비로 물 분무 소화설비를 사용한다. 그 주된 이유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시설에는 물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물 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약제. 그러니까 물 분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이 분무라고 하는 게 안개 형태로 물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개 형태의 물이 뿌려지는 것은 비전도성이에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3번에 보시면 분무 상태, 즉 안개 상태의 물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79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차고나 주차장에서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어때요? 잘못됐죠? 기울기는 10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그것도 맞죠? 40m 이하마다 맞고요. 3번,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그죠? 경계턱 높이 10cm 이상 맞습니다. 4번,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4번도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10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답은 1번. 80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대상 중에서 자,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몇 도씨 이상으로 되는 곳? 몇 도씨? 260도죠. 그죠? 그래서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는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26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